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00건을 넘었습니다. 이례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절차가 길어지면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국전력을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고 경영도 방만하게 했다고 꼬집으며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한전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석 달간 한시적인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를 조속히 잡겠다며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강력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5일 동안 봉쇄를 풀고 지난 1일부터 도시 정상화에 나선 중국 상하이가 최근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자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의 핵심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가 테라의 실패 가능성을 알고서도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쿠팡 내에서 똑같은 국내 제품을 반값에 올려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유령 회사라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연장한 원리금,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조치마저 끝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관련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슬픔을 악용해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하거나 금액을 과다 청구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동물 장묘업 업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생활음악 프로젝트 음반 발매를 취소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운행됩니다. 일본 측과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고 점차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근접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금융 불안 지수는 9개월 연속 상승해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